푸른 잎사귀향 가득한 울릉도 유일의 식물원인 예림원. 기암괴석이 빚어낸 웅장한 해안 절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오직 울릉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상상 그 이상의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동굴을 지나 들어온 예림원은 상당히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연못을 중심으로 놓인 나무와 돌들이 상당히 조화롭게 어울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선 거대한 코끼리 바위가 뜬금없이 바다 위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자 예술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식물원장이 원래 서예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를 위주로 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시원한 바다가 눈앞에 바로 펼쳐지네요. 바다는 보는 것만으로도 참 힐링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잘 나오면 된다. 가느다란 폭포 줄기를 보고 있자니 자연의 아름다움을 절로 느끼게 됩니다. 주위에 이런 예술품들도 많고 특이하게 생긴 나무들도 있으니 걷는 내내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식물원 내에 개도 키우는가 봅니다. 여기 싸네. 그럼 전망대를 향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다리를 올라간 내내 이런 폭포와 사슴, 바위와 바다, 그리고 아름다운 산의 모습을 보면서 오르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와, 좋다. 뾰족한 돌산의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자연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어메이징한 것 같습니다. 드넓고 푸른 바다를 보면서 도착한 곳은 바로 해상 전망대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예림원은 대산임수 지형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산을 등지고 바다를 임하니 배산임수의 최적 지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게다가 울릉도에 웅장하고 특이한 자연 경관에 둘러싸여 있으니 더없이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되네요. 울릉도 특산품이기에 호박 식혜를 사 먹어 보았습니다. 호박의 함유량은 그다지 많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동물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동물들은 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심심해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뭔가를 꼭 해야 되는 게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고의 원천이다. 시간이 없다길래 재빨리 예술작품을 구경했습니다. 이런 동양화가 정취가 있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자연을 그린 예술작품이 진짜 인공적인 작품보다 더 좋은 것 같아. 확실히 식물원장이 예술가라서 그런지 가는 길 곳곳에 이런 예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네요. 예술 좋아하시면 진짜 꼭 와서 후회가 없을 듯 싶습니다. 뱀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네요. 뭔가 서양 영화에서 보는 듯한 식물인 듯. 과연 어떤 맛일까요? 궁금하네요. 폭포 소리가 참 듣기 좋네요. 와, 그런데 여기 폭포 진짜 많네.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동굴로 되어 있네요. 예림원이라는 식물원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념품 가게 직원을 두지 않음으로써 경비 절약하는 듯. 배 타고 가서 방어도 잡고 시라시도 잡고 아까 봤던 코끼리 바위입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저 산 밑에 저기 케이블카 올라가는 나리 분지에 왔습니다. 이곳은 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된 칼데라 분지라고 합니다. 울릉도에서 유일한 평야지대라고도 하네요. 저기 알봉 밑에 봐봐. 겨울에 여기 축제하면은 눈이 1m 막 이상 오면은 겨울 축제 해요. 군, 군청 직원, 면사무소 직원들 다 나와서 청소해야 돼 여기. 길바닥. 울릉도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데 이곳은 특히 울릉도에서 눈이 많이 오는 곳으로 겨울에는 발이 푹푹 빠질 것 같네요. 마을은 그다지 크지 않고 16세대가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당을 경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저희같이 여행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저기 지금 저 망루처럼 보이는데 안테나 같은 거 있고 꼭대기에 여기는 일본 놈들이 옛날에 너일 전쟁 때 저기다 망루를 만들어 놓고
러시아 배가 오니까 몰래 뒤에 가갖고 포를 쏘아서 러시아 배를 침몰을 시켰대요. 근데다가 저 가이바이에서 그랬는데 지금은 한 2년 반, 야 거의 3년 살았나? 그랬으니까 뭐 이제 앞으로 몇 년 안 남았네. 저기 봐봐요, 우측에 폭포. 저게 여기는 돌이 떨어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차가 못 다녔어요. 이거 다 지금 담아놨잖아. 떨어지면 이거 봐요, 계속 떨어져 있다. 네. 근데다가 여기가 보이고 저 끝에는 부엉이 한 마리가 날개짓 하고 있고 이 앞에 뚱뚱한 것은 큰 언니, 저 뒤에 숨어 있는 거는 작은 언니요. 네. 여기 삼선함이에요. 옛날에 선녀 3명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울릉도 구경 다 하고 선녀탑서 목욕도 하고 하늘로 올라갈 시간이 됐는데 저 막내가 자꾸 도망가니까 언니 둘이서 잡으러 가다가 시간이 된과 동시에 하늘문이 닫힌과 동시에 그냥 바위로 굳어버렸다네. 그래서 삼선함이에요. 그리고 이 바위 잘 보여요. 앞에 이쪽 가는 거 이거는 내가 이름 지어놨대요. KFC 할아버지. What? 네, 여기서 볼 때는 그런데 저기서 보면 영락 없이 내가 돈이 없어서 저 지팡이를 못 사줬어. 아이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 자, 여기서 사진, 내가 포토존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진 찍고 네, 여기 저 멀리 보이는 섬이 울릉도 1편에서 다루었던 관음도입니다. 성수교가 있어서 걸어서 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선함 뒤편에 보이는 거대한 기암 절벽도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깁니다. 여름에는 삼선함 주변에서 스노클링하는 모습도 있더군요. 울릉도에서 해상 액티비티를 즐기기 위해서는 초여름이나 늦은 여름에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울릉도에서 잠수하는 영상 봤었는데 바닷물이 진짜 동남아처럼 맑고 투명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 좋아하시면 꼭 너무 덥지 않은 여름에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삼선함 보니까 현장감하고 몰입감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면 좀 실감이 안 나는데 확실히 멋진 경치를 보기 위해서는 직접 가봐야 된다고 생각되네요. 참고로 삼선함은 울릉도 3대 비경 중 1경이라고 칭해지는 곳입니다. 물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주 좋았었는데 세 가구 살다가 너무 이제 거시기하고 이제 다 이사 가봤네. 그러자 이제 몇 년 지나서 저 다리를 딱 놓게 됐어요. 그런데 다리를 놓자마자 울릉도가 이 바위 보세요. 이 바위가 저 잘 앞에만 봐요. 해태같이 생겼다 하여 얼굴 저 해태같이 생겼다 하여 해태바위였어요. 데다가 여기 물 떨어지는 거 봐요. 이 바위에서 이 물이 약수물이요. 그래서 우리 저 여름에 휴가 때 3일 휴가 주면은 육지 못 나가요. 일주일 줘야 나가요. 여 물 받아다가 여 밑에서 저 삼계탕도 삶아 먹고 밥도 해 먹고
급순물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좀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측의 바위는 뭐냐? 병풍바위입니다. 저게 병풍바위. 저 뒤에서 선전탑이 떠갖고 선녀가 뭐가 또 모르기 때문에 막 지나가는 거예요. 알아야 설명하지. 자, 저기 구멍 뚫렸죠? 저기다가 작가가 저기다 해를 넣어서 사진 찍는다고 2달 있다가 찍고 갔어요. 저기다. 예, 저 해 넣어갖고 찍는다고. 근데 우리 기사도 운 좋게 찍었더라고. 한 사람. 그래서 여기가 바로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답잖아요. 상상 초월이에요. 네, 여기 울릉도 구경을 나면 최소한도 10일은 있어야 돼. 제대로 다 보려면 걸어다녀. 여기가 선전탕이요. 엄청나게 물도 깨끗한데 끝내좀 크다. 너무너무 좋아요. 물도 깨끗하고. 보여줬잖아요. 그게 막내인데 그게 내가 이름 지어놨어요. 달나라 토끼라고. 잘 봐요. 귀가 2개고 토끼처럼 해놨잖아요. 달나라 토끼. 그 다음에 그 앞에 앉아있는 아저씨가 KFC 할아버지. 잘 봐요. 내가 이름 다 지어놨어. 13년 됐어요. 울릉도 여행 1편에 나왔던 죽도입니다. 지금 여자가 누워있는 얼굴 형상을 하고 있고 머리 부분 아까 관음도 포함해서 죽도도 들어가지 않은 게 너무 아쉽네요. 다음에 울릉도 여행 가면 꼭 2개의 섬을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 발이 왜 작냐고. 그놈들이라 이 말이야. 사람 발을 갖다가 그렇게 짝가나게 하고 죽을 때까지 떼똥떼똥하고 산다가 죽어. 밤에 어느 식당 갈까 돌아다니다가 고깃집으로 와서 삼겹살을 주문했습니다. 반찬도 적당하게 있고요. 울릉도는 따개비 칼국수집이 많고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쉬웠습니다. 삼겹살이 두께가 있어서 씹히는 맛이 좋았습니다. 식사 후에 드링크로
입가심 해주는 거 국룰 아닙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독도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